요즘 어저께 캐나다에서 온 분이 가족에게 아침에 물 먹으면 안 된다고, 애들이 물이 먹고 싶어도 엄마 때문에 못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더운 여름에 물이 많이 먹힙니까 덜 먹힙니까? 하루 몇 컵 정도 마셔요? 왜 물이 그렇게 먹힐까? 물과 이제 병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70kg면은 70%가 물이에요. 한 50kg가 물이에요. 그죠? 우리 몸의 0.9%니까 450g 소금이 몸에 있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0.9% 소금물 링겔 주사를 놔주죠. 참 이 물과 소금은 묘한 것이, 물을 얼리면 뭐가 됩니까? 바닷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나요? 얼음이 돼요. 안 얼려봤지 다. 북극 바다가 왜 얼어요? 얼어요. 생각을 좀 바꿔봐요. 근데 문제는 그 얼음 속에는 짠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물은 묘해가지고 대단한 어떤 자존심이 있어. 어떤 경우든 물이 얼었을 때, 물이 얼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완전한 육각수가 되는 것이 은 거예요. 얼었을 때는 자기 분자 구조하고 다른 건 다 뱉어버린다. 소금은 육각이 아니니까 뱉어버려요. 그죠? 우리 몸의 세포도 다 뭐예요? 육각이에요. 물의 분자 구조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이 36.5도라는 건 또 다른 의미에서 묘한 것이, 여기서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가서 40도 가까이 가면요, 육각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분자 구조가 육각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육각수는 생명수입니다. 물이 1초에 1조 번을 진동해요. 근데 1조 번이, 우리가 초침이 1조에 한번 째깍 끄지요. 그게 1헤르츠라 그래요.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걸. 근데 1초에 몇 번을 진동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있죠. 이 사람들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하 110도에 극 좋은 냉동창고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습기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얼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하루 한 4번 정도 해주면은 류마티스가 회복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차게 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관절염을 유발하는데 관여하는 보조 T세포는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T세포는 이제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축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삐면은 뭐 먼저 해줍니까? 얼음 주머니 갖다 대죠. 그죠? 그 부위만 냉동시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물은 말이죠. 육각을 만드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이 흐르는데 자석을 놓으면 자석을 통과한 물은 육각이 돼요. 또 하나는 얼리면 돼요. 그래서 금방 타박상을 입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찬 것을 대줘서 물을 갖다가 육각으로 환원시켜 주겠죠. 더운 지방 사람이 빨리 늙어 죽을까요? 추운 지방 사람들이 빨리 늙어 죽을까요?
아이고 방글라데시 가보니까 내 나이하고 같은 사람이 할아버지 뻘 되더라. 나도 요새 좀 타서 늙었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계속 더우니까 몸에 물의 분자 구조가 깨져버려. 생명력이 감소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요즘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막 땀 펄펄 흘리고 일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소금하고 같이 먹으면 갈증이 그치는데 요즘 날이 더워요, 안 더워요? 근데 이거 계속 일하면 이제는 소금도 효과가 없어요. 그냥 마셔도 계속 그냥 얼음만 씹혀도 계속 갈증이 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너무 열기가 더우니까 몸속의 물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육각은 뭐예요? 왜요? 자석을 놔서 육각수를 만든 육각수는 영하 40도가 되면 다 깨져버려요. 영상 40도가 되면. 얼린 거는 영상 40도에서 안 깨져요. 그래서 환자가 몸이 아프고 열이 사는 사람은 입이 어때요? 바짝바짝 타. 아주 심한 사람은 막 입에다 얼음을 물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몸에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낮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거나 활발히 땀 흘리고 노동할 때는 아마 물의 제한을 둬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의 체액이 전체적으로 육각으로 바뀌는 시간은 언젠가 하면 수면 중이에요. 뭐 육각수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데 자석을 놔두면 돼. 자석을 통과한 물은 뭐가 돼요? 육각수가 돼요. 이 지구가 자석인가요? 자석이에요. 낮보다 밤이 자력이 10배나 강해요. 땅바닥에 누워만 있으면 밤에 몸에 피가 흐르면서 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난 아침에는 별로 입이 안 말라요. 그래서 전부가 육각일 수는 없어요. 전부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각수 얘기만 하면 계속 찬물만 마셔야 되겠지만은 화이트부인은 가래부분 기별 2권 297에 식사하기 이전에 깨끗하고 따뜻한 물 몇 모금 마시는 것은 결코 어떤 해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침에 뭐 엄마 목말라 한다고 물 좀 달라 그런다고 아침에 물 마시면 뭐 소화액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소화가 되니 안 되니 할 필요 없겠죠. 자, 이 물이 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한 삶 786번에는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시는 것은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피를 정결하게 하고 몸이 제 기능을 하게 하여 몸속에 좋지 않은 상황을 대처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한다. 몸속에 좋지 않은 상황을 대처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한다. 물이 그런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별로 우리 못 느껴. 그냥 목마르면 마시는 게 물이다 생각하지 물이 무슨 병을 치료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물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은데요. 그 MC 보는 전현무 씨 알아요? 그 친구 총각입니까? 결혼했습니다. 총각인 줄 아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 그 친구 큰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초대 카이스트
물박사, 한국 최초의 세계적인 물박사예요. 전무식 박사예요. 예, 그 조카가 전현무예요. 그래서 이 전무식 박사님이 암세포에 대해서 이 육각수 실험을 해봤어요. 이 종양성 세포 3T331이라는 이것을 이 배양지를 이용해서 인공 환경에서 이게 배양을 했는데요. 한쪽은 칼슘 이온을 첨가하여 전기장 처리를 하여 육각수를 형성했어요. 이 칼슘이 아마 육각수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한쪽은 그냥 맹물이에요. 일반 보통물. 이제 두 곳에 다 암세포를 넣어놨어요. 이 처리하지 않은 물은 12만 개의 암 종양세포가 4일 후에 320만 개로 증식했어. 12만 개가 40일 뒤에 몇 개로요? 320만 개로. 근데 육각수 처리한 물은 12만 개였던 종양세포가 4일 후에 2만 개로 감소했어. 단 완전 4일 후에. 제 발음이 좀 시원찮는가요? 자, 똑같은 12만 개의 암세포가 똑같은 상황에서 한쪽은 완전한 육각수, 한쪽은 일반 물인데 한쪽은 12만 개가 320만 개로 늘어나고 4일 동안에 한쪽은 2만 개로 줄었어요. 물의 효과가 대단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분이 일본의 대학과 이제 공동 연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같은 3T3A31이라는 섬유 쥐에게 3T3A31이라는 섬유화 세포를 주입해서 이제 암을 또 만들었어요. 이 쥐 속에, 쥐 몸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암이 있어요. 이제 보통 물을 이제 주사했어요. 암세포를 쥐의 몸에 만들어 놓고 보통 물을 주사했더니 암세포 수가 4일째 되니까 10만 개에서 300만 개로 불어나 버렸어요. 야, 물도 잘못 마시면 뭐 걸려요? 암 걸리게 돼 있다, 그죠? 10만 개가 300만 개로 늘어버렸어요. 육각수를 형성시키는 칼슘 이온을 첨가한 물을 주사했더니 200만 개의 암세포가 2만 개로 감소해버렸어요. 여기서 다시 육각수를 파괴하는 알미늄 이온을 첨가한 물을 다시 주사했더니 다시 증식되더래요. 알미늄이 어디에 많아요? 그릇 중에? 양은 그릇 조심하세요. 라면 잘못 삶아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절대로 알루미늄 그릇은 쓰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무슨 그릇 썼어요? 예, 양 그릇 많이 썼죠. 우리 몸에 이 단백질 하나를, 이 세포의 단백질 하나를요, 7만 개의 물 분자가 싸고 있대요. 겨우 거의 우리 몸은 물 속에 잠겨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몸 안에 육각수를 형성하는 물을 많이 가지는 게 좀 필요할까요? 겨울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기온이 어떻기 때문에요? 춥기 때문에 별로 물도 안 땡기고 문제가 없는데,
이 더운 여름에 육각수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얼리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냉장고 없는 집 손 들어봐요. 우리 처음 옛날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그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조사할 때 텔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요,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화기 있는 사람이 그때 귀했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보편화돼 버렸어, 그죠? 그래서 음식물에 관한 것면 731번에는 차나 커피, 포도주 또는 어떤 알코올성 음료도 절대로 마시지 말라.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이다. 우리 몸의 조직을 어떻게 해요?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액체이다. 이 정화라는 말은 체액을 환원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균을 살생시킨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따라 모든 여건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 왜 볶음국식을 하는데 좁쌀은 안 하느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볶음국식은 좁쌀은 다른 용도로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 양대 압니까? 양대? 고밀도 전분질은 저게 안 돼요. 볶음국식이 안 돼요. 양대 같은 거 볶아 놓으면요 이빨 깨져버려요. 좁쌀은 껍질이 얇아가지고 다 타버리지 볶음국식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아마 반죽을 해서 뭐 떡이든 과자를 만들어 먹는 용도는 되지만은 이제 볶음국식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소금을 많이 먹지 말고 매운 양념을 삼가고 식사와 함께 과일을 먹으면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일할 때 한때 뭐 수박 한 통 다 먹어도 배가 불러 숨을 못 쉴 정도 먹어놔도 갈증이 안 가요. 그 옷을 짜면은 이렇게 막 물이 나올 정도니까. 계속 마셔도 이게 갈증 해결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유장로님이 사우디 가가지고 6년 계시다. 지금 이 날씨보다 더 덥죠, 거기는? 더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쪽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래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거의 배 가까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거,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가 여기 우리 캠프장에도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와야 뭐 캠프도 할 수 있고 좀 신명이 나는데 어제는 제가 좀 올라가 봤어요. 물이 얼마나 말라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나 해서 가봤더니만 그 계곡에 물이 손가락만큼도 안 흘러요. 고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렇게 나오겠어. 그래서 아마 뭐 27년 만에 가뭄이라 이런 말도 있다는데 지금 대단한 가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더위를 이기는 것도 하나의 극기 훈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일할 때 힘이 들면은 그 얼음물, 좀 얼렸던 물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마셔가지고 몸의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고요. 이 지구가 처음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난지 압니까? 양수가 뭔지 알아요? 이 양수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아이가 영양분을 얻어먹고 싼 오줌이 양수예요. 양수가 특별한 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애기 오줌이에요. 애기 오줌. 예. 이 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이도 물 속에서 태어나고 지구도 처음에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환자가 극도의 이 죽음의 질병이 다가오면은 암 환자들이 아주 입이 너무 타요. 속이 열이 있으니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때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항상 육각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이 뭘까요? 네, 보통 사람이 땅에 몸을 대고 자면 육각수가 돌아와요. 그렇다면 암 치료에 제일 좋은 치료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위기의 문제도 있지만은 건강의 문제도 포함돼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주무셨어요? 감람산에 가 주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밖에 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밖에 잠잘 때 그냥 뭐 몸이 회복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반 물과 육각수일 때 암이 성장하고 암이 소멸되는 거, 이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육각수에서는 암이 소멸이 되고 육각수가 아닐 때는 증가돼요. 요즘 보면 시내 가면 아이들이 물 마셔요? 음료수 마셔요? 예,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육각의 분자를 다 깨뜨려버려요. 당분이 들어가면 특별히 음료수의 당분은 그 피를 끈적거리게 하고 산소를 못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되면 피의 생명력은 점점 약화되겠죠. 그치? 혹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요즘 더운 여름에 신발 이렇게 구두 신고 양말 신고 있다가 벗으면 냄새 어때요? 신발에. 그럼 그 냄새 없애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 하지요. 그럼 만일에 그 신발을 갖다 냉동을 시켜버리면 뭐 해야 될까? 냉동을 시키면 뭐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냄새가 없어버려. 이미 얼어버렸어. 참 묘한 이치지,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언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물을 이제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찬물에 목욕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에 땅구멍이 숨을 쉽니까? 네, 숨을 쉬고, 사실은 이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만져볼 수 있는 파동이에요. 1조 번 진동하니까 만져볼 수 있는 파동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저 밖에 색깔이 다 무슨 색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저 초록색을 보고 있을까요? 초록색 파장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색깔을 보는 것이, 우리가 저 색깔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뇌의 신경은 저것을 전기 신호로 받아들여서 파장을 보는 거예요. 그 파장의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45,000에서 4,500에서 6,000, 이 파장의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진동수냐에 따라서 그것이 색깔로 우리가 인지해요. 좀 이해 안 됩니까? 삼각 프리즘 알아요? 삼각 프리즘. 삼각형으로 된 이 수정. 거기 빛을 딱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각 파장이 꺾이는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파장이 분리돼서 꺾이는 데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파장이 각 색깔의 각 파장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뭘로 인지해요? 색깔로. 태양빛이 물방울 속에 비쳐가지고 굴절돼서 나오는 파장을 우리가 뭘로 보여요? 무지개의 색깔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파장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무지개의 약속,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죠? 홍수 후에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아, 무지개. 그래서 오늘 여기 한복 우리 무지개 색깔 입은 분들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저런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파장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정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굉장히 밝아진대요. 나비는 빨간색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파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낼 때는 그것의 중요성을 별로 몰라요. 그러나 똑같은 물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육각수의 중요성을 알아버리면은 이제 물을 마실지라도 가급적이면 한번 어떻게 했던 물이 좋을까요? 자연수는 다 대부분 육각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증발돼서 하늘에 가서 뭐가 돼요? 구름이 한번 얼었잖아, 그죠? 그것이 다시 내려올 때는 육각수가 돼서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에서 나오는 이 자연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여름에 더울 때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 때는 한번 물을 얼렸다 마시면 갈증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또 지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